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키우는 수국 화분들 근황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내년에 꽃을 좀 많이 피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 환경들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일 일요일이에요. 현재 시각은 정오가 조금 넘은 1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늘이 조금 져 있어요. 여기는 저희 아파트인데요. 지금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해가 조금 가려져서 그늘이 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침에는 여기가 해가 굉장히 잘 들어서 한 11시, 12시까지는 해가 들다가 딱 정오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늘이 지는 환경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수국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전 햇빛만 든다고 하더라도 너무 더운 날, 폭염 때에는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해가 좀 가려지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물 주기는 제가 여름 동안 거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딱 페트병 3개가 들어가는 이런 에코백이 하나가 있어서 매번 이렇게 물 3병을 들고 와서 이렇게 물을 줬습니다. 이제 이 수국들, 정말 일반적인 원예 수국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 봄에 수입 모종이죠. 꽃을 이미 피운 그런 애 2개를 가져다가 지금 이렇게 도자기 화분에다가 심어 놓은 상황이잖아요. 제가 요것들 관리하는 영상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요거 이제 심는 방법, 어떻게 심었는지 요런 내용들이랑 여름에도 또 꽃 지고 나서 관리한 영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링크로 남겨 놓을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9월이 됐으면 얘네들이 좀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제 꽂는 분할을 할 텐데 한 10월 이제 중순 되면 얘네가 이제 성장을 조금 멈추면서 이렇게 가지 끝에서 꽃눈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수국을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이제 낮과 밤의 경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요. 뚜렷하게 나타나야 된다기보다 이제 낮보다 밤이 길어지잖아요. 하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얘네가 좀 느껴야지 이제 가을이 됐구나, 내년을 위한 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거든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베란다에 형광등을 좀 오래 켜놓는다거나 좀 불빛이 강한 노지라면 이런 가로등 아래 있을 경우에 얘네가 그런 계절감을 조금 상실해서 꽃눈을 만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밝은데 두시진 마시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가 지고 나서 어둠이 좀 계속될 수 있는 이런 곳에다가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국을 조금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여름 이후에 비료를 좀 많이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칫 이런 질소질이 많은 그런 비료를 챙겨주게 되면 얘네가 성장을 좀 멈추고 겨울 준비를 하면서 꽃눈을 형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해요. 그거를 이제 영양생식이라고 부르는데 꽃을 피우기 위해선 생식생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끝에서 꽃눈을 맺히게 해야 되는데 질소가 많은 게 들어가면 영양생식을 하게 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겨울이 왔을 때 얘가 이제 휴면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추울 때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꽃눈이나 이런 잎눈 같은 것들이 동해를 입어서 그렇게 낮지 않은 온도에서 동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이후에는 질소질이 많은 그런 비료는 조금 피해 주시고 대신 제가 오늘은 이런 걸 좀 줄 거예요. 그냥 물 같긴 하지만 얘가 인산 비료거든요. 이런 인산질의 비료, 요거를 다른 말로는 개화용 비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조금씩 챙겨 주시면 얻는 분할을 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경험은 없어서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산 비료를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줄 건데 방금 비행기가 지나가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런 개화기용 비료를 주면 꽂는 분할을 하는데 훨씬 도움을 줄 거예요. 제가 지금 쓰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제품을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게 하이포넥스에서 나온 개화기용 비료예요. 이게 원래는 빨간 색깔 병에 들어 있어가지고
특히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이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핑크 물약, 이렇게 마법의 꽃을 피우는 물약, 이렇게 애칭 별명 같은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한 2년 전쯤에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살구색 이런 병으로 리뉴얼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단종됐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보시면 064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질소인데 질소가 0,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인산이에요. 꽃을 좀 잘 피우게 하는 그런 성분이 6이 들어있고, 뒤에 뿌리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칼륨이 4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 9월, 10월에 걸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주면서 내년에는 꽃을 얼마나 피울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꽃이 지고 나서 한 가지에서 2개씩 이렇게 튼튼한 새 가지들을 올려줬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잎이 있고 이 안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건강한 것들은 내년에 꽃을 피울 가지인데, 이 안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연약한 가지들이 보여요. 이런 가지들을 지금쯤 좀 제거를 해주시면 조금 좋습니다. 얘네는 버리지 마시고 수국 새순 삽목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수국이 너무 많아서 이걸 삽목하진 않겠습니다. 얘 말고도 안에 보면 이렇게 조금 작은 이런 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지금쯤 이렇게 다 따주시면 나머지 영양분들이 이 꽃을 피울 가지들로 몰빵이 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양분을 좀 아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오늘 다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수국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줄기 중간중간에서 애기 새순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귀찮긴 해도 하나씩 다 떼서 양분을 조금씩 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랑 10월 동안은 이제 이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다가 첫서리가 내리기 직전에 얘네들을 이제 베란다로 좀 옮겨줄 거예요. 노지에서는 꽃눈이 좀 얼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일기예보를 좀 잘 보시고 10월에 꽃눈 분화가 됐더라도 첫서리를 잘못 맞게 되면 한 번에 이게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리가 언제 내리는지 일기예보를 좀 믿기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그 전에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잘 관리를 했다가 또 이제 겨울 관리할 때쯤 되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